자, 이제 22번 들어왔습니다. 이어지는 단원이죠. 21번부터 진행합니다. 자, 21번. 공인중개사법상 개공사에게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업무 정지 사유라고 하면 14가지가 되는데, 여러분 본고사에 가셨어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14가지를 다 알아서 체크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나는 몰라도 답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경우,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업무 정지 받은 자가 업무를 하면 어떻게 된다? 절대적으로 취소시켜야 되지 다시 업무 정지 내릴 일이 없죠.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닌 것 답은 5번입니다. 자, 나머지 업무 정지입니까? 개공사가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 6월의 업무 정지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이중 사무소를 설치하면 상대적 취소 사유죠. 상대적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는 자동으로 6월의 업무 정지는 붙어 있습니다. 3번 개공사가 분양권의 매매업을 합니다. 오늘도 나왔지만 분양권 매매업은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상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에는 자동으로 6월의 정지가 붙죠. 그리고 개공사가 국토장관의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6월의 업무 정지. 니나 감독 잘하세요. 나 퇴근합니다. 하면 6월의 업무 정지입니다. 자, 아닌 것 5번. 이 정도는 여러분 답은 찾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절대로 찾을 수 있는 문제였죠. 22번 내려갑니다. 자, 22번 또 돌아왔습니다. 다음 공인중개사법상의 형벌 중에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 자, 형벌은 단순 암기식입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암기 어떻게 합니까? 1년에 1,000만 원짜리 이사가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그죠? 이사가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 답은 2번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중으로 양양 이사할 때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개설 등록이니까 1년에 1,000이죠. 나머지는 전부 3년에 3,000입니다. 정서 등의 매매 교환, 그리고 투기를 조장하면 단체를 구성하여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유도 방해하는 행위. 자, 3년에 3,000, 1년에 1,000 암기할 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조롭게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이었습니다. 23번 갑니다. 자, 23번 공인중개사법상 고유 업무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여러분 협회의 고유 업무 하면, 협회의 고유 업무가 들어오면 반드시 수업 중에 전달했던 것 협회 회장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협회 회장님이 누구시죠? 윤정공 씨죠. 자, 윤정공 회장님이 회원들의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윤정공 회장이 품위, 제도, 지도를 달성시켰다. 이를 협회의 고유 업무니까 협회 회장님 이름만 알아도 반이 끝납니다. 이렇게 전달이 됐죠. 여기 품위 유지, 중개 제도,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개선, 윤리 현장. 답은 5번. 자,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의 제공은 법인이 하는 14조 업무죠. 우리는 이를 프랜차이즈업이라 그랬고, 개공사를 대상으로 경영 기법과 경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협회편에서 고유 업무를 물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암기하셔야 됩니다. 윤정공 회장이 품위, 제도, 지도를 달성했다. 24번 내려왔습니다. 자, 24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1번에 있죠. 자,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고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던 것, 연수교육하면 숫자가 2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2년이 되기 10일 전 또는 7일 전 이런 문제 넣으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아예 연수교육은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속한다. 1 다음 2, 2 다음 3 이렇게 연속한다. 이런 거 공부하시잖아. 그죠? 연속하니까 1, 2, 2, 2하고만 논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옳은 게 돌았으니까 틀리는 것. 소공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X죠. 모든 교육의 유효기간은 얼마다? 1년. 1년 내로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실무교육 시간은 얼마죠? 자, 7에서 11시간 이내로 한다. X. 실무교육은 28에서 32시간.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3번 공인중개사법상 실무, 연수,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뿐이다 때문에 틀립니다. 직무교육은 누구도 할 수 있다. 등록관청도 실시합니다. 5번 개공사 및 소공사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고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개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이렇게 갑니다. 자, 25번 내려갑니다. 25번 이번에는 공인중개사법상의 포상금 제도가 돌았습니다. 자, 25번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대상으로서 틀리는 것 2번인데 이 투기과일지구에서 상습적으로 투기 행위하는 자 포상금 X죠.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상의 포상금은 무, 거, 양, 양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무등록업자, 거짓 등록업자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등록하지 않고 거짓하는 자 포상 대상입니다. 또 등록증을 양도돼야 하는 자 포상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검사가 공소 제기 기소유예를 했을 때만 지급하죠. 그리고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이며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50%를 보조해 준다까지가 공인중개사법상의 포상금. 그래서 가볍게 틀리는 것 2번. 투기과일지구에서 중개업을 했다고 고발하면 포상금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26번 돌았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 관련되는 내용은 별표하셔야 됩니다. 왜 별표인가 하면 법이 개정된 사항 등을 문제로 만들었고 또 반드시 출제됨으로써 여러분이 체크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과태료 감면 등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 과태료 감면 등은 이렇게 공부한 바가 있죠.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장 쉽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신고환자가 내가 거짓으로 신고했어 하고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불면은 100% 면제해 줍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이 불었으니까 진짜 거짓 신고했습니까? 매수자에게 물어봐야 되죠. 조사가 시작되고 난 뒤에라도 불면은 역시 50% 감면을 해주는데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 감면해 주는 것은 이렇게 물었으니까 여러분한테 공부할 때 왜 삼촌 감면 안 돼요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가 뭐죠? 거래대금 지급 자료 외 500만 원짜리죠. 3천만 원짜리 과태료 3개는 감면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 왜 3천 감면 안 돼요?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이거 아닌 것을 찾아라 이렇게 됐죠. 자, 왜 3천 감면 안 돼요에 해당되는 것 답은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당연히 먼저 신고하면 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 왜 3천 찾아갑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이거 얼마? 3천만 원짜리.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3천만 원짜리. 그리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우리말로 여친 사건 3천만 원짜리. 이게 3천만 원짜리 3개입니다. 그 다음 거래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요거 500만 원짜리인데 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왜 3초는 4개가 감면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뭐는 감면되고 뭐는 감면 안 되고 이거 다 찾으려면 장난 아니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오늘 큰 줄기 하나 익힙니다.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왜 3초는 감면 안 돼요? 왜 3촌 3개 요거 정리하실 겁니다. 아주 어려운 단어이지만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단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27번 갑니다. 자, 27번 역시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 관련되는 내용이죠. 자,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하고 돌았고 27번 자, 1번부터 법인 외의자가 조정지역
투기 과열 지구의 주택을 체결하면 대상주택의 필요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합니다.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조정지역 투기지역. 그 다음 법인 외의자가 조정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상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도 신고사항입니다. 3번 당사자 중 매수자가 국가 등이라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국가 등이 뭐예요? 뭐 투기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4번 법인 외의자가 실제 가격이 6억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6억 이상인 주택을 매수했다면 취득 자금 조달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신고합니다. 이때 6억이라는 숫자도 잘 보시고 자 틀리는 것 5번 들어옵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과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 X 반드시 자금 조달 계획은 투기 과열 지구에서만 들어가죠.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에서 뭐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합니다. 틀리는 건 몇 번? 5번 정리합시다. 28번 들어왔습니다. 자, 28번 같은 문제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훈련을 해보는 거죠. 28번.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법령상 전자문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거기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미업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의 해제 신고 이거 당연히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개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왜 나머지들은 전자문서가 안 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 거래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합니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뭐를 제출해야 된다? 사유서를 제출하잖아. 그죠? 그럼 사유서를 제출하니까 방문 신고합니다. 거래 당사자들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정정 신청 이것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지만 주소 등이 바뀌면 근거서류로서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제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방문 신고. 자, 부동산 등의 면적에는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가격이 변경이 됩니다. 자, 원래 5억으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을 진행하는 중도금 잔금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서 7억까지 아파트가 올라갔대요. 그럼 여러분이라도 야 계약을 깨자. 나 7억에 팔아야 되겠다. 하니까 좋다. 그러면 5억에 신고했지만 내가 7억에 사줄게.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계약의 상태에서 면적에는 변경이 없는데 금액이 변경되면 거래계약서 사본을 한 통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본을 제출해야 되니까 방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래 가격 중 분양 가격이나 선택 품목 우리는 이것을 옵션 가격 그러죠. 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었음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는 거니까 인터넷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도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학습용으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28번 같은 문제가 틀려서 나 인간이 왜 이럴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가볍게 확인해 보셨습니다. 29번 내려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이제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죠. 자, 틀리는 것 3번. 법인인 개공사는 법인의 임원과 함께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가 확인 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틀렸죠? 여러분 법인의 임원과 함께가 아니고 대표자가 함께 서명 날인합니다. 특히 법인의 임원 중에서는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있죠. 그래서 법인의 임원과 때문에 X. 자, 나머지 맞습니까? 확인. 개공사는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누구 가지고 있는 자가 매도인 임대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요것들을 문제 건드리죠. 매수 의뢰인 하면 틀립니다. 또 상태지 이걸 뭐 입지 조건 뭐 권리관계를 요구한다 하면 틀려요. 그리고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요구할 수 있다까지 정리합니다. 2번 개공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된다. 여러분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합니까? 쌍방에게 설명합니까? 쌍방에게 설명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맞고 취득하는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니까 맞죠. 쌍방 즉 매도인에게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알아도 매도인이 더 잘 아니까.
4. 개공사는 거래 성립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하고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확인 설명서는 몇 년간 보관합니까?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죠. 5번 개공사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시에 각종 공부 등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성실하게 설명하는데 물건에 대해서 말로만 설명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원래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설명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였어요. 자, 6월 이하의 업무 정지가 너무 세니까 요거는 500만 원 과태료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설명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틀리는 것 3번 이렇게 갑니다. 30번 넘어갑시다. 자, 30번. 토지가 중개대상물일 경우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사항 중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지목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반드시 출제됩니다. 또 우리 중개실무에서도 지금 이렇게 돌았죠. 그래서 옳은 것 답이 3번인데, 자, 지목은 용도 지역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신청을 변경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지만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맞다. 틀리는 거 수정합시다.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은 가장 기초적인 땅의 분류법으로 대장상 지목과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지목이 불일치하면 뭐가 우선입니까? 대장이 우선이다. 자, 공부가 다를 때 뭐를 우선으로 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2번 지목을 정할 때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것을 1필에는 1목의 원칙 들어보셨죠? 1필의 1목의 원칙이 적용이나 여러 용도에 사용될 때는 각각 다른 지목이 부여될 수도 있다. X예요. 반드시 한 개의 지목만 두는데, 자, 그러면 지목이 두 개가 겹쳐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주되는 지목을 따라가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까요? 여기가 비행장입니다. 여러분, 비행장은 지목이 뭘까요? 잡종지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비행장은 잡종지인데 비행장 안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은 원래는 체육용지죠. 근데 하나의 필지에 두 개의 지목이 있으면 요 골프장은 비행장을 따라서 잡종지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목은 반드시 한 개만 둡니다. 반드시 지목을 한 개만 두는 것을 1필 1목의 원칙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겹치지면 주되는 지목을 따라서 골프장도 잡종지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은 뭘까요? 체육용지입니다. 근데 골프장에 가보면 반드시 도로 있을걸요. 이 도로는 뭐라고 부른다? 체육용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의 지목에 두 개 이상이 있다고 두 개의 지목을 두는 거 아니라고요. 주되는 지목을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지목을 정할 때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게 원칙이나 한 필지가 여러 용도에 사용될 때는 각기 다른 지목이 부여될 수도 있다. X 하나의 지목만 부여합니다. 4번 건축할 수는 있으나 건축물이 들어서지는 않는 빈 땅의 지목을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상 나대지라고 한다. X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건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28지목에 나대지라는 건 없죠. 그냥 대지 그렇게 말하죠. X. 사방이 도로에 접하지 않는 땅의 지목을 공간정보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맹지라고 한다. X예요. 우리는 도로가 한 면도 묻지 않으면 맹지라고 부르지만 28지목에는 맹지라는 건 없죠. 그게 땅이 전이면 전, 과수원이면 과 이렇게 부르지 맹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28지목에 없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3번 이렇게 가는데, 자, 이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일 만약에 시험 치는 날이다. 그러면 오늘 공부를 할 때는 내일 나오는 거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러면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반드시 뭐 보고 들어가야 된다? 지목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100% 출제합니다. 지목에 관한 내용인데 이 지목에 관한 것이 1필에는 1목의 원칙. 자, 겹치면 주되는 지목을 따라갑니다. 근데 겹치는데 주되는 걸 잘 모르면 용도 경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용도를 중요하게 사용하느냐.
그 다음 용도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등록이 먼저 뭐가 되었느냐, 등록 선후의 원칙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두 개는 아셔야 됩니다. 일필일목의 원칙,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 지목에서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31번 돌았습니다. 31번 개공사가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어린에게 설명합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틀리는 것 4번이 들어옵니다. 4번 잘 안 보이시죠? 자, 4번 분묘기지권을 20년간 공연하고 평안하게 취득시효로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요 당연히 때문에 틀립니다. 자, 이번에 이제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20년간 공연하고 평온한 것을 점유 취득시효로 하고 지금부터는 지료를 청구하면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지급할 필요는 없다 때문에 X. 자, 4번 정리하시고 나머지 지문은 맞습니까? 자, 1번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 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 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기속된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일단 누가 주장한다? 종손이 주장하고 종손이 없다면 영고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판례에서 굉장히 영고자가 먼저 주장하고 이렇게 잘 들어올 거니까 항상 분묘기지권은 종손이 주장한다. 기억합시다. 2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의 형태로 합장을 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우리는 공부할 때 분묘기지권은 추가로 설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3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가 설치된 경우 분묘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이거 몇 년 동안 인정해 주느냐 이런 문제죠. 관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권리자가 중요하죠.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존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인정해 주겠다. 그런 지문입니다. 자, 5번 분묘가 멸실이 되었다면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여전히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죠. 그래서 틀리는 것 4번인데 요거는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 있게 보셔야 됩니다. 분묘기지권을 20년간 공연하고 평온하게 취득시효로 취득한다면 당연히 지급할 필요는 없다가 X. 이게 판례가 바뀌었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에 관한 내용도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32번 돌았습니다. 자, 32번 개공사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의무입니다.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답이 4번에 있습니다. 자, 중개의 완성으로 인하여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하다. 그렇습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필수 기재사항 거물의 인권은 거기에 개조부라는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 않더라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5. 자, 틀리는 거 수정해 볼까요? 1.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대리인인 경우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의 대리인보다 거래상 위험이 더 크므로 유의해야 된다. X입니다. 누가 더 위험하다? 매도인의 대리인이 더 위험합니다. 권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번 X. 2번 부동산의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말소하여야만 거래가 가능하므로 말소 전에는 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X다. 그죠? 여러분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부담스러울지라도 계약할 수는 있다. 그죠? 그래서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X.
3번 토지가 중개대상물인 경우 일필 토지의 일부는 분필의 절차를 거쳐야만 중개가 가능하므로 분필 전에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X다. 그죠? 자, 분필 전에도 가능한 건 뭐? 용익물권의 설정은 가능하다. 많이 했잖아. 그죠? 자,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은 한 필의 일부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집에 오른쪽 방 한 칸만 뭐 거래하자. 당연히 가능하죠. 용익물권. 5번 민법상 일상가사 대리권에 따라 부부재산에 관하여 배우자는 당연히 대리권이 있으므로 또 당연히 때문에 틀렸죠. 있으므로 배우자가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무방하다. X. 여러분 남편의 부동산을 부인이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 즉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대리권이 있으므로 때문에 X입니다. 33번 갑니다. 자, 33번. 개공사의 중개로 거래가 성사되었답니다. 자, 그때 같이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고 다음 중 개공사의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적절치 못한 것은 답이 5번인데 자,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 자,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틀린 거 1번부터 갑시다.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가 있을 경우 그를 고용한 개공사의 종별과 상관없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는 개공사와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되고 이거 위반하면 소공사 자격 정지 받습니다. 2번 거래계약서의 거민 신청 의무는 개공사에게 중개의뢰인이 요청했을 경우에도 거민 신청 의무는 없다. 맞다. 그래서 거민은 누구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무는 없다. 맞습니다. 3번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이 되면 당사자들의 인적 사항 그리고 물건의 표시, 계약 일자 그리고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거래 대금과 계약금의 지급 방법, 조건과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그 밖의 약정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요게 필수 기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거물의 인권은 거기에 개조부하고 공부합니다.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작성하고 이에 서명 및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게 계약서의 필수 기재. 4번 국토장관이 개공사가 작성하는 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할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이제 이것 때문에 틀렸죠.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국토장관이 계약서를 만들지도 않았지만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도 틀립니다. 자, 틀렸고 5번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말이죠. 그죠? 5. 그래서 틀린 게 4번인데 여러분 5번에 계약서 거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면 제재가 뭘까요?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개공사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이거 짚으셔야 됩니다. 더하기 1년에 1000 이런 거 들어가면 틀려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면 개공사 뭐 상대적 취소 사유,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정도로 걸어놓습니다. 33번까지 정리가 됐죠. 자, 34번 내려가겠습니다. 자, 명의신탁에 관련되는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자, 명의신탁에 관한 갑과 을은 사전에 합의하여 갑이 병소유 부동산을 직접 매입한 후 등기는 누구의 명의로 을의 명의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갑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등기는 을의 명의로 이전이 됐습니다. 이후 정이 다시 을이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정에게로 이전 등기가 되었을 때 맞는 것, 틀리는 것을 찾아라. 요게 전형적인 중간 생략 등기죠. 자, 갑이 누구와 계약했다? 병과 소유하는 부동산을 계약을 합니다. 병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하였다? 을 이름으로 하였고 등기를 이렇게 넘겨줬는데 을이 다시 정에게 팔아먹었다. 지금 요 이야기죠. 자, 1번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자,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뭐 유효 발생하지 않아 때문에 틀렸죠. 법적 지위는 무효이다. X. 두 사람이 사고 팔았는데 당연히 유효하죠.
정이 악의인 경우, 자, 여기 정이 새로운 자죠. 정이 악의인 경우, 을과 정 사이의 매매계약 등기 모두 무효이다. 정은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완전히 유효하게 취득한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모두 무효 때문에 또 틀렸고, 3번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인데요. 이전 등기가 무효죠. 그러니까 내가 매매 계약을 이유로 등기를 넘겨달라고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 때문에 X. 4번 갑은 정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갑은 정에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고 다 틀렸네요. 답은 5번 병에게서 을로 이전된 등기는, 자, 병에게서 을로 이전된 등기는 무효이나 을에게서 정으로 이전된 등기는 알았거나 몰랐거나 완전히 유효하다. 정확하게 돌았죠, 그죠? 자, 그래서 맞는 것은 답이 5번인데 전형적인 3자 간의 명의 신탁, 중간 생략의 등기죠. 참 여러분하고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35번 내려갑니다. 자, 35번. 자,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했습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이 짧은 내용에서 10년 연속 출제 문제입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허가받는 토지,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15일 내로 허가받아야 되고 그를 위반하게 되면 무효일 뿐만 아니라 2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입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것 세 가지 있죠. 계약을 원인으로, 계약 외의 원인으로 계속 보유는 신고사항이다. 그때 계약을 위반하면 300만 원짜리 과태료, 나머지 두 개는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그 내용에서 해마다 출제합니다. 자, 35번.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틀리는 것 답은 5번 들어갑니다. 법원 경매로 토지를 취득할 때는, 자, 경매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것은 계약 외의 원인이잖아요.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각 결정 기일로부터 6개월 내로, 요것 때문에 틀린 문제죠. 자, 경매는 계약 외의 원인인데 계약 외의 원인은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그러면 경매로 취득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대금 완납일로부터. 이렇게 들어올 때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대금이 완납된 날로부터가 취득한 날이니까 신고해야 되고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래서 매각 결정기일 때문에 X인데 꼭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가 제일 어렵게 나오는 겁니다. 자, 나머지 맞습니까? 취득 계약을 체결했다면 체결일로부터 며칠 내로? 60일 내로. 이거 위반하면 300만 원짜리 과태료. 외국인이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 법상 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은 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여기는 300이니까 세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가 더 세죠.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은 한 것으로 보고. 자, 3번. 허가 없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외국인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정확하게 돌았죠.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놈도 센 놈이죠. 11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은 별도로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허가받은 것도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지문. 그래서 틀리는 것 5번 이렇게 갑니다. 자, 여러분 이 외국인 대한민국 부동산 취득은 내용이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 데서 반드시 출제됨으로써 이런 문제는 놓칠 수가 없다. 36번 가겠습니다. 자, 36번.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분묘의 설치 면적과 기간에 대해서 타당한 것을 찾으시오. 자, 타당한 게 2번 들어갑니다.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 기간은 몇 년으로 합니까? 30년으로 하고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요거 체크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1회 연장이 가능하니까 최장 60년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타당한 것은 2번. 자, 수정합시다. 1. 공설묘지, 가족, 종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한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은 30제곱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X. 여러분 공설묘지 등에서는 얼마입니까? 10제곱입니다. 부부가 합장하면 15제곱까지 할 수 있죠. 3번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시청할 때는 15년씩 3회가 아니고 30년에 한 번 연장해 준다. 그렇게 공부합니다. 자, 4번 개인묘지는 10제곱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X다 그죠? 공설묘지에서는 10제곱이죠. 그리고 부부가 합장하면 15제곱인데 자기 땅에 자기 묘를 묻는 건 얼마? 30제곱을 초과할 수는 없다. 보기보다 잘 나옵니다. 자, 틀렸고 5번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 내로 철거합니까? 1년 내로 철거하여 화장 또는 봉하는데 자 철거해야 되는 것 1년. 이것도 보기보다 잘 돌았습니다. 시험에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7번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37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4번에 있죠. 자,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X. 여러분, 임차권 등기 명령은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을 인정해주는 제도는 반드시 임대차가 어떻게 돼야 된다? 종료된 후에라만 인정이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종료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틀린 것 4번. 자, 공부합시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택임대차에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어떤 거지요? 민박집, 콘도, 펜션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못합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임차인은 2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계약을 할 때고 중요하죠. 재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 및 차임의 정액은 종전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다. 재계약 시 그리고 당사자 합의 시에는 20분의 1이 5%가 적용되지 않는 판례입니다. 당사자 합의 시 그리고 재계약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항요건과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당해 주택의 경매 처분 시 경매 대금에서 후순위 물권자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정확하게 돌았죠. 그래서 옳지 않는 것 4번 갑니다. 38번 돌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가 임대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 대한 내용으로서 중계를 했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1번에 보입니까? 자,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이게 상가 임대차의 가장 기본 틀입니다. 틀린 것 수정할까요? 어른 소액 임차인으로서 대항력만 갖추면 어떤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전부를 X, 일부 30% 정도를 최우선 변제받습니다. 전부 때문에 X. 어리 소액 임차일 때 건물 가액의 얼마의 범위 내에 있습니까? 주택이나 상가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합니다. 숫자 기억하셔야 되고 4번 갑과 을이 상가 건물의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 갑을 모두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X. 임차인은 2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5번 을이 주민센터에서 틀렸죠. 상가는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습니까? 관할 세무서죠. 그래서 틀립니다. 답은 1번 가죠. 39번 들어왔습니다. 자, 경매 문제죠. 다음은 법원 경매 의뢰 물건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많이 하겠죠.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지문. 답은 5번 틀렸습니다. 자, 입찰 보증금은 매수 신청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고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내가 3억에 신청하면 3억에 신청하는 것의 10% 3천만 원이 아니라니까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적용합니다. 틀리는 것 5번. 자, 경매를 통해서는 토지 거래 허가는 면제 준다. 이거 중요하죠. 2번 경매 농지랍니다. 농지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면 농지증 제출해야 된다. 하나하나 체크하셔야 돼요. 3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의 경우 주임법에 의한 최우선 면제는 받을 수는 없다. 그죠? 경매 등기 후에 들어왔대요. 지금 최우선 면제는 누구보다도 먼저 받는 건데 경매가 시작되고 난 뒤에 내부터 먼저 해주시오. 그러면 경매의 절차가 깨진다니까요. 그래서 등기 후에 최우선 면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매 부동산의 중요한 거 유치권, 법정지상권 하나 더 있죠. 분묘기지권 세 가지는 반드시 인수된다. 암기합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항상 인수되는 권리. 자, 마무리 40번 문제입니다. 자, 40번도 매수신청 대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 매수신청 대리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많이 했죠? 답은 인도명령 명도소송인데, 자, 우리가 보임, 차보, 공임포라는 매수신청의 범위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나는 그 7개 암기가 어렵다. 그럼 답으로 들어오는 것 기억하라 그랬죠? 인도명령 명도소송을 할 수는 없다. 자, 보임, 차보, 공임포의 보정, 제공, 공유자 또는 임차인 우선 매수, 거기에다가 그것을 포기하는 행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신청의 보정을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행위, 그리고 우선 매수니까 공유자와 임차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수신청 범위의 대리권 양이 많습니다. 보임, 차보, 공임포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임포를 해줄 수 있는데 이걸 다 기억 못하거든. 자, 인도명령 명도소송을 할 수는 없다는 건 기억하시라니까 답으로 그죠? 보증금 제공, 자, 입찰표 작성 제출, 차순위 매수 신고, 보증금 반환, 공유자 우선 매수, 임차인 우선 매수 그 두 개를 포기하는 행위도 해줄 수 있다까지가 전달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회 모의고사 특별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번 33회에서 합격이라는 건성을 꼭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